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요. 자, 방금 이제 상속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이용해서 동일한 코드를 클래스 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제 요게 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형태를 그림으로 볼게요. 자,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전사라는 클래스 있고, 마법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인스턴스라고 보면, 원래 이렇게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겠죠. 이건 지금 이렇게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만 작성해 놨다고 해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만들려면 이렇게 실체하게 하려면 캐릭터 생성해 주시고, 전사 워리어 생성해 주시고, 마법사 메이시 생성을 해 주셔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야만 세 개가 땅땅땅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캐릭터인데, 전사는 보시면은 퍼블릭 캐릭터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실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크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캐릭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전사한테만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녹색 원이 전사가 표현되는 건데,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캐릭터라는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법사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파이어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때는 실제 캐릭터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법사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 두 개의 객체는. 자, 그럼 캐릭터라는 객체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인스턴스화, 객체화하면은 캐릭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런 메서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랑 이 세 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얘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사라든지 마법사라든지 우리가 만들고 나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전사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전사를 만들 때.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객체화할 때는 반드시 뭘 한다고 그랬죠?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그랬죠. 생성자. 그러면 얘 상속받은 클래스, 상속받은 객체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객체화를 할 때 두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두 번 호출이 되겠죠. 이 캐릭터 생성자 한번 호출이 되고, 전사 생성자가 한번 호출이 되겠죠. 자, 안 만들었다고 해서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안 만들면은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4개 변수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 그럼 얘도 안 보이지만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워리어를 만들 때 워리어는 반드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마법사 역시
마법사 생성. 자,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해놓으면 실행했을 때 전사 생성, 마법사 생성. 얘네들을 만들 때 당연히 실행되는 겁니다. 생성자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캐릭터 생성자에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생성. 유니 최저.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캐릭터 생성, 전사 생성, 캐릭터 생성, 마법사 생성. 그렇죠? 자, 분명히 메이지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자, 이렇게만 볼게요. 메이지 하나만. 자, 마법사 생성 뿐만 아니라 캐릭터 생성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먼저 된다? 캐릭터 생성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마법사 생성.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실행된 거고요. 얘도 실행된 건데 뭐가 먼저 실행됐다? 얘가 먼저 실행됐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캐릭터라는 거에다가 추가시켜서 만든 게 메이지니까. 자, 이거를 이제 생성자 연쇄 호출 이렇게 부르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개체부터 만들고 거기다 붙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붕어의 생성자부터 실행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성자 오버로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동으로 이 기본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디폴트 생성자거든요. 이거 안 만들어도 컴파일러가 없으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성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생성자 없이 안 만들었는데도 지금 잘 되죠. 근데 제가 4개면서 이렇게 하나 받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봐요. 빨간 줄 뜨면서 안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생성자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안 만들어줍니다. 기본 생성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매개 변수도 받지 않는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의 실제 의미는 요거잖아요. 이런 생성자가 없잖아요. 지금 숫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야만 생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 기본 생성자 안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자,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요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략했을 때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관계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줘요.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 여기는 이렇게 그냥 그 텍스트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부모 생성자 호출이 안 되네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생성자를 딱히 안 만들면 기본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부모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부모 생성자면 요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 생성자를 기본 디폴트로 만들지 않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생성자 딱히 뭔가 매개 변수를 넣지 않고 디폴트 생성자니까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 생성자 호출도 어떻게 하냐면 뭔가 우리가 그 근거를 주지 않았잖아요. 부모 생성자에 이런 여러 가지 생성자가 있을 수 있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매개 변수의 개수도 다 다르겠죠. 자, 그 중에서 얘가 뭘 생성해야 될지 알까요? 어떤 거? 매개 변수가 2개짜리인 거? 3개짜리인 거? 없는 거? 그런 기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이 자식 생성자를 의거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지가 요 생성자로 호출이 되면요, 부모 생성자도 그냥 매개 변수가 없는 이런 생성자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 안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게 호출이 불가능하겠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 생성자의 이 디폴트 생성자를 먼저 만들어 주거나, 그래야 얘도 호출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부모 생성자의 이 5개짜리 호출하고 싶으시면 이 메이지도 역시 5개짜리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보이네. 자, 일단 여기서 요 디스 대신 이제 요렇게 슈퍼라는 걸 붙여주면은 요게 이제 이 슈퍼가 무슨 의미냐면 부모,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속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잖아요. 메이지가 받는 쪽이고 캐릭터가 해주는 쪽이죠. 그러니까 해주는 쪽을 부모라고 하고요, 받는 쪽을 자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럼 캐릭터가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모인데 부모에 있죠, 이 데이터들이. 그렇죠? 워리어, 그러니까 메이지나 워리어 자식 클래스들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볼게요. 뭐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격력이라든지 HP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캐릭터라는 객체 안에 존재하죠. 전사 객체 안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디스 해가지고 이 디스라는 거는 그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워리어 클래스에서 이 메이지 클래스에서 디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얘. 빨간 부분 말고 녹색 부분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슈퍼라고 붙여주면은 이 슈퍼가 이 전사 입장에서의 부모, 이 캐릭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찾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빨간 줄 나오죠. 왜냐면 이 name, HP, MP 다 뭐예요?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럼 클래스 자기 자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라이빗은 무조건 자기 자신만 씁니다. 자식한테도 이거는 안 물려줘요. 자,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접근 제어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어자는 모두에게 공개죠. 그리고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 사용하고 비공개.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상속 개념을 알게 되면서 어떤 거가 이제 새로 생기냐면 프로텍티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상속 관계에는 공개. 자, 그럼 프라이빗 말고 이제 이 내용들을 자식들도 접근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 자식 전사 객체가 캐릭터에 접근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캐릭터가 접근을 허용해야겠죠. 누구한테만? 전사한테는 허용해야겠죠.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바꿔주면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빨간 줄이 뜨는데 이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를 부르려면 얘도 5개의 매개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이지를 하면 워리어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얘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통길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100, 30, 그리고 요 기본 생성자 그냥 이거 풀어줄게요. 이거 없다고 뭐라고 하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제가 언제는 이렇게 정적 할당 쓰고 언제는 동적 할당 쓰잖아요. 그거 잘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적 할당 쓸 때는 이 생성자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쓰는 거고요. 정적 할당은 좀 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렇게 썼죠? 공적 할당으로.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점 대신 화살표. 자, 해서 이렇게 30의 공격으로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핵심만 되짚고 넘어가면, 자, 상속이라는 거 코드는 다 올려드릴게요. 자, 상속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여러 개의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을 더 상위 개념으로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라는 개념을 뽑아내서 공통되는 부분을 상속을 통해 코드를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그런 상속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동심원 모양으로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속은 하나의 그 상위 클래스를 바탕으로, 상위 객체를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을 붙여가지고 확장해서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사가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자기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이 전사에 캐릭터가 포함이 되니까. 근데 만약 접근 제어자에 의해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걸어버리면 전사 그 자식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프로텍티드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안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생성자는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한데, 만약 상속 관계에서의 생성자는 요 자식 클래스 생성자의 이 매개 변수 생김새를 따라서 부모 생성자로 호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치시켜줘야 돼요. 자식 생성자가 5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사용했다. 부모 생성자도 반드시 5개의 인수를 받는 그 생성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성자를 안 만드시면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이런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